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YTN 김진두 부국장입니다. 저는 YTN에서 과학 전문 기자, 기상 전문 기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보직은 현재 전국부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여름 가뭄, 강릉 가뭄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해서 실제 언론 보도 쪽을 총괄하는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 가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느끼는 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강릉 가뭄 사태의 흐름에 따라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강릉 가뭄은 특이했습니다. 여름형 가뭄이 처음 나타났고 이게 재난 수준까지 확대되고 길어진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쪽 지방, 특히 남부 지방은 물난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릉, 그것도 동쪽에 북동쪽에 있는 위치해 있는 강릉 지역에서 극한 가뭄이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언론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특히 이게 굉장히 길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에 시달렸다는 점에서 언론의 집중적인 이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기상학적인 기상 가뭄 형태에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조금씩 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사회적, 구조적 문제 그리고 리더십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확대되는 그런 특이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다음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은 우선 여름철에 기록적인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이전 발제에서도 여러 차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여름 강수량만 놓고 봤을 때 평년의 28%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지표가 더 가세를 합니다. 강릉 상수도원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조수지죠. 핵심 수원이라고 부릅니다. 오봉조수지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입니다. 11.5%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결국 8월 20일에 제한급수가 시행이 됐고요. 이때부터 언론이 집중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점점 더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8월 30일에는 재난사태 선포가 됐고 또 국가소방동원령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됐습니다. 이 사태는 제대로 된 비가 내리는 9월 하순까지 이어졌습니다. 우선은 가뭄이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언론은 오봉조수지 저수율이라는 상징적인 지표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위기의 수치화라는 기법이긴 한데요. 강릉시 생활용수의 87% 공급처 오봉조수지 역대 최저 11.5% 기록이라는 헤드라인을 통해서 추상적인 재해죠. 일반적인 추상적인 재해를 단수위협 그리고 재난사태라는 일상적인 공포로 전환시키는 프레이밍을 했습니다. 8월 20일 제한급수가 시작되자 언론은 이 현상이 단순 기상 현상에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었음을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위기가 심화되면서 언론은 시민들의 고통과 전례 없는 국가적 대응을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게 이 보도 내용들입니다. 우선 생활불편이란 내용은 제한급수로 인해서 목욕 빨래도 못하고 그릇에 비닐을 씌워서 설거지를 회피한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왔고요. 또 그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절박한 생활불편 사례를 상세히 전달하는 내용으로 전달이 됐고요. 그다음 경제적 피해 상황입니다. 가뭄이 농작물 피해를 넘어서 지역 경제의 근간을 흔든다라는 보도로 피해 파급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국가적 대응으로는 8월 30일에 행안부 재난사태 선포 그리고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고요. 또 군부대 차량 400대 등 총동원이라는 보도를 통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 그리고 국가적인 모든 자원이 총투입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으로 가시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정치적 쟁점과 리더십 논란으로 확대된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두 가지 내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첫 번째, 그 논란의 중심에 선 사람이 김홍규 강릉시장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이 되고 재난사태가 선포되자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 대회에서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원수비를 물었습니다. 원수 그러니까 물값이라고 이야기했죠. 원수의 비용입니다. 원수를 정수장에 보내서 그거를 쓸 수 있는 물로 바꾸는 비용을 물어봤는데 몰랐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두 번째 예산 요청 과정에서 때를 좀 써보려 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왔으니 떼써봤다. 동문서답 강릉시장 사과라는 이 헤드라인이 그대로 사태를 보여줍니다.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도 못했고 또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 나갔습니다. 설상가상이죠. 여성 공무원들에게 맘카페에 댓글을 달라고 지시했다라는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강릉 지역에서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맘카페에 들어가서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한 겁니다. 결국 위기 상황에서 여론을 통제하려 했다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왔고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행정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하나 더해서 이전에 앞서 발제자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속초와의 비교 문제도 터져 나왔습니다. 속초시는 지하 저류댐으로 물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강릉은 그동안 뭘 했느냐라는 문제까지 터져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강릉시의 무능 행정이 부각이 되면서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강릉 가뭄 사태는 해갈된 이후에도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언론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면서 미래를 위한 재현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강릉 가뭄이라는 재난 확대는 오봉조수지 단 한 곳에 상수도원의 87%를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 그리고 노후 상수도망의 높은 누수율, 행정적 준비 부족이 복합적으로 적용한 결과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재난은 기후변화의 결과일 수 있지만 재난의 확대는 구조적 취약성과 위기 리더십 부재가 낳은 인재다라는 결론으로 취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미래 재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난이 발생한 뒤에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서 선제적, 구조적 예방 행정으로 전환해야 함을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언론들이 계속해서 진행을 해나가면서 오늘 토론이 있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사태가 끝나고 바로 전에 하지 않고 어느 정도 2달 정도가 지난 뒤에 이런 토론을 진행했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답은 이거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강릉에 단순하게 올해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사태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이다. 그 사태를 처음 여름철에 강릉 가뭄이란 특이한 사례가 천병 역할을 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제시어라고 생각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살게 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들을 매년 겪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지역에 나타날지는 모르지만요. 미리 대비하고 가드를 올린 상태에서 맞는 것과 가드를 내린 상태에서 맞는 것은 그 충격이 다릅니다. 이제는 기재부 정부 차원에서 이게 대비를 위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중심을 갖고 거기에 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